안녕하십니까. 전국의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아프리카TV 시청자 여러분, 매주 일요일 여러분과 미스테리 관련 컨텐츠를 진행하는 이루 미스테리 극장의 김원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영상을 한번 보고 이야기를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지금 이 화면에 나오는 영상에 주목해 주십시오. 이 영상 아마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근데 정말 이상한 영상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한 남성이 공항으로요, 짐을 가지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곳은 공항입니다. 꽤 많은 짐이네요. 노란색 옷을 입고 있고요. 가방과 옆에도 짐이 있습니다. 그리고 들어가는 모습, 무언가 뒤를 한번 힐끔하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그래도 아무 느낌 없이 일반적인 사람처럼 들어갔는데 이 남자가 갑자기 어느 순간 뛰쳐나옵니다. 근데 이 남자에게서 보여지는 모습에선 현재 짐이 없습니다. 이렇게 공항 밖으로 나온 남자는 그렇게 무언가 바깥쪽으로 나와 다시 한번 울타리 쪽으로 나와 울타리를 넘어서게 됩니다. 1.8m 높이의 철조망을 뛰어넘은 뒤 해바라기가 가득한 들판 쪽을 가로질러 숲 방향으로 달려나갑니다. 그리고 이 남자는 이 모습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이 모습을 마지막으로 현재 5년차 실종되었습니다. 이렇게 라스 미탱크 실종 미스테리가 시작됩니다. 자, 여러분과 오늘 이 이야기를 함께 진행해보고자 하는데요. 자, 어떤 느낌이십니까? 정말 이상합니다. 그냥 평범하게 짐을 가지고 들어왔던 사람이 갑자기 뛰어나갔다. 우리가 지금 함께 가져야 되는 의문점이 한 가지입니다. 이 사람은 그냥 이 공항에 들어왔다가 도대체 짐은 어디에 두고 나갔지? 둘, 뭐에 그렇게 쫓기듯이 왜 갑자기 도망을 갔지? 그리고 세 번째, 어디로 간 거지? 우린 이 모든 궁금증을 함께 얘기를 좀 해봐야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확인을 하고 조사를 하는 부분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문제는 앞뒤 전후 상황이라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근데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내용을 확인하기보다는 이게 실제로 발생됐던 지역, 그리고 여기에 있는 찾습니다. 실종자를 찾습니다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어느 나라 사람인지, 그 지역에서 뭐라고 확인하고 있는지가 너무너무 중요했습니다. 지금부터 그곳에서, 현지에서 어떤 내용으로 찾고 있는 건지를 정확하게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한국에 알려진 것과 약간 다릅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이게 미스테리하다 라고 느껴지기보다는 조금 현실적인 어떤 문제가 있었다라는 게 조금은 납득이 되실 겁니다. 첫 번째 섹션, 실제 사건의 기록입니다. 자, 때는 2014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6월 30일, 당시 28세였던 라스인데요. 이 남성은 당시 친구들 4명과 함께 휴가를 즐기기 위해 떠나게 됩니다. 독일인이었는데 독일에서 불가리아로 떠납니다. 불가리아의 휴양지 골든샌즈라는 곳으로 여행을 갔는데 여기가 비교적 좀 저렴한 휴양지, 비행기를 타고 약 2시간 정도 걸리고 이름은 호텔 비바라고 불리는 비바클럽입니다. 이곳에 투숙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독일인들 사이에서는 좀 인기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비자 클럽 이런 것처럼 파티 리조트로 좀 유명한 그런 클럽입니다. 저희가 이 장소에 대해서도 여러분에게 함께 보여드리자면 되게 간단하게 저희 이 장면으로 함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잠깐 커트해 주십시오. 자, 여러분이 지금 보이시는 바로 이 장소입니다. 네, 이렇게 해변가가 있는 공간이고요. 그리고 이곳에 있는 리조트입니다.
되게 저렴한 공간이었기 때문에 이곳을 이용을 했던 것으로 확인이 되었던 거지요. 자, 그렇게 함께 생활을 잘하고 꽤 오랜 시간 동안 놀고 있던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7월 6일이었습니다. 약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7월 6일 이곳에 있는 곳 중에 락바라고 있습니다. 더 락바라고 부르는데 여기가 지역 술집입니다. 독일 관광객과 현지인들이 잘 알고 있는 지역 술집인데 이곳에 친구들과 함께 가게 됩니다. 이 위치가 바로 이곳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보시다시피 이곳이 그렇게 뭐 이상한 술집은 아닙니다. 휴양지에 엮여 있는 그런 술집이고요. 리조트에서 그렇게 멀지도 않은 공간이다 라고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외부에 우리에게 알려진 내용에 따르면 여기서 무슨 싸움이 났다 라고 지금 한국에는 알려져 있는데 여기 좀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이 안에서 싸움에 휘말리게 된 건 사실입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축구에 대한 논쟁이 붙게 됩니다. 라스가 축구팀을 좋아했던 팀이 따로 있었는데 한 남성 4명과 축구팀이 다르다라는 문제로 그 축구 얘기를 하다가 언성이 조금 높아졌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폭력이 있었다라고 한국에 알려져 있는데 그거는 잘못된 사실입니다. 여기선 전혀 싸움이 없었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우리가 잘 알아둬야 될 사실인데 7월 6일 날 여기서 술은 잘 먹었습니다. 그리고 안에서 트러블이 좀 있었지만 다툼 정도는 있었지만 별 문제 없이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호텔로 돌아가게 됐는데요. 호텔로 들어가는 길에 친구들, 라스의 친구들 4명이 야 우리 좀 배고픈데 맥도날드 가자. 같이 먹을래? 라고 했는데 라스는 나 배 별로 안 고파. 나 그냥 기다릴게. 니네 먹고 와. 그래서 라스 혼자 밖에 서 있고 나머지 4명이 맥도날드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패스트푸드를 먹고 있었던 거였죠. 근데 친구들이 다 먹고 나왔을 때 라스가 사라졌습니다. 얘 어디 갔지? 주변을 찾아보려고 했는데 라스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은 얘 호텔 먼저 들어갔나? 이런 생각을 해서 뭐 호텔에 있겠지라고 생각을 한 뒤 호텔에 갔는데 호텔에도 없었던 겁니다. 얘 어디 간 거야? 왜 연락도 안 돼? 이러고 좀 걱정을 하고 있던 마당에 다음날 아침이었습니다. 몇 시간 안 지난 상황이었죠. 늦게까지 놀았기 때문입니다. 다음날 아침에 라스가 돌아오는데 다쳐서 돌아옵니다. 뭔가 깨진 상태였죠. 겉으로 봤는데 애가 뭔가 쩔룩거리면서 턱도 좀 다쳤고 귀에도 좀 문제가 있는 것처럼 좀 부어서 돌아온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나 니네 기다리고 있었어. 맥도날드 앞에서. 근데 어떤 남자애들이 갑자기 나한테 왔어. 그리고 나를 불렀고 나 걔네한테 잡혀있었어. 걔네가 나를 거의 감금하다시피 있었고 걔네들한테 구타를 당했어. 근데 내 느낌인데 걔네들 우리 그때 술집에서 좀 트러블이 있었던 애들 있지. 걔네들이 고용한 애들 같아. 걔네들 친구 같아. 느낌이 안 좋아. 그리고 나 때렸던 애들은 러시아 애들 아니면 불가리아 애들, 그 현지인 애들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이 이야기에 대해 친구들은 그래서 누군데? 확실해? 이거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죠. 뭐 아까 돌아왔으니 말입니다. 그래, 야, 어쩔 수 없네. 그냥 재수없다고 생각하자. 이렇게만 얘기하고 치료받자 그냥 이렇게 지나가게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외부에 알려진 내용과 좀 다른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술집 안에서 싸움이 벌어진 건 아니었습니다. 밖에서 있다가 끌려나간 거였지요. 자, 근데요. 여기서 우리가 가져야 될 의문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럼 라스는 밖에서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을 때 어딘가에 끌려갔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어딘지를 모릅니다. 그게 하나입니다. 그리고 둘, 그럼 끌려갔다 좋습니다. 그럼 끌려가서 맞았다라고 했는데 그때 당시 의식이 없었던 걸까? 그리고 얼마나 오래 있었던 거지? 왜냐면 자기가 의식을 차리고 다시 돌아왔으니까 말이죠. 일단 우리가 지금 가져야 될 의문점은 바로 여기가 중요한 겁니다. 라스가 왜 어째서 이런 상황이었지? 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분명히 닫혀 있었습니다. 이쪽 귀의 고막 부분이었죠. 근데 저희들이 고막 부분에 대한 게 한국과 이제 내용에 대한 문제를 확인해 봤는데 외국 언론은 두 가지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한 가지는 귀 부상이 매우 심각했다. 하나는 귀 부상이 그렇게 심하지 않았다. 이렇게 두 가지로 갈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이 중요한지는 모르겠고 일단 그 내용은 패스하겠습니다. 중요한 건 진술서거든요. 어쨌든 그 다음에 이들은 함께 다음날 비행기를 타고 다시 독일로 돌아가야 됐습니다. 해서 친구들이 자 우리 비행기 그러면 너 치료 받고 같이 가자. 너 치료받을 때까지 우리가 같이 있어줄게 라고 얘기했는데 라스는 아니야 그냥 내가 치료받고 갈게. 너희들 먼저 가. 이렇게 얘기하고 라스만 혼자 따로 나오게 됐던 겁니다. 자 이제 다음날이 됩니다. 7월 7일 친구들은 택시를 타고 공항으로 먼저 갔고요. 그는 다른 택시를 타고 병원을 가게 됩니다. 병원을 갔는데 거기에 의사는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수술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로 사실인 겁니다. 당시에 이 지역 의사의 진술서를 확인해 보면 의사 이름이 닥터 보리스 나즈도라는 사람이었는데요. 이 사람이 애초에 야 이거 수술을 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문제에 대해 저는 독일에서 할래요 라고 얘기하면 수술을 거부했던 거죠. 아니 근데 이거 수술 안 하면 비행기 못 탈 텐데? 그러면 이거 그냥 좀 바로 염증인데 좀 참아볼래? 라고 얘기하며 그래서 세피록시메라는 항생제 500mg을 처방받게 됩니다. 약을 처방받았던 거죠. 그래서 이 약을 처방받은 라스는 지역 약국에서 그 약을 구매한 것도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 자신이 머물 곳 숙박업소를 다시 찾게 된 거죠. 바로 이곳입니다. 바로 여러분에서 호텔이라고 보이는 저곳 왼쪽에 허옇게 되어 있는 부분이 바로 저기가 공항이고요. 저 호텔이라고 되어 있는 저곳인데 저기가 바로 호텔 컬러라는 호텔입니다. 하루 25달러 정도 되는 되게 저렴한 호텔이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도 되게 싼 호텔이라고 알려진 곳이지요. 이곳에서 숙박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그러면 우리가 또 갖는 의문점에 대한 부분입니다. 정말 라스는 어떤 상태였을까라는 겁니다. 라스의 부상이 얼마만큼 심각했을까? 물론 의사의 입장에서 이거 수술해야 돼 라고 얘기하는 것, 그 수술의 범주가 굉장히 센 수술일지 간단한 수술일지 모르겠지만 병원에서 얘기했던 건 이거 빨리 수술하고 며칠만 회복하고 가면 돼 이렇게 적혀 있던 거라 큰 수술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치료를 하려면 약으로 하는 것보단 이게 더 나은 것 같아 라는 걸 보면 꽤나 충격이 있지 않았었을까 라는 생각이지요. 저는 좀 궁금했던 게 이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처음에 봤던 영상을 한번 봐볼까요? 라스가 이상한 증상으로 갑자기 도망가는 행동을 보였지요. 혹시 약에 대한 부작용이 있었나? 약에서 이런 환각 증상이 있나? 아니면 귀를 다치면 정확하게 얘기하면 고막 파열인데 고막이 파열되면 이런 증상이 있나? 혹시 이런 뭔가 쇼크가 오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해서 저희가 이 증상에 대해서 한국의 전문가분에게 제가 직접 여쭤봤거든요. 답변을 받았습니다. 뭐라고 하셨냐면 전혀 아니다. 고막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에서 이런 뭔가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하거나 뭔가 환각이 보이거나 이런 쪽으로 하는 경우는 없다. 그리고 이 약도 마찬가지다. 그럼 이쪽은 아닌 겁니다. 자, 이 경우의 수는 그러면 배제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이야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라스는 호텔을 묵고 나서 더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밤 12시 딱 10분 전 11시 50분에 어머니에게 전화를 합니다. 엄마, 나 지금 너무 무서워.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내 카드 있지. 내 카드 은행에다 전화해가지고 지금 당장 묶어. 출금 못하게 해. 빨리 해놔. 그리고 전화를 끊습니다. 그리고 새벽 3시에 다시 전화를 합니다. 되게 낮은 목소리로 속삭이듯이 말을 하는데 나 지금 숨어있어. 아니
한 남자 그룹이 있어. 어떤 남자애들이 나 지금 쫓아오고 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서 얼마 안 있다가 라스는 호텔을 체크아웃합니다. 그리고 나오면서 라스가 어머니에게 문자를 한 통 보내는데, 엄마 혹시 이거 알아? CFC500이 뭐야? 라고 물어보는 문자를 보냅니다. CFC500 이게 뭘까요? 이상한 증상들이 보이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누군가 날 쫓아와. CFC500이 뭐야? 이런 말들을 물어보며 불안 증세를 보이고, 그는 오전 6시에 체크아웃을 하고 바로 공항을 향하게 됩니다. 택시를 잡아 탄 것으로 목격자 진술이 확인되는데, 엄마한테 전화를 해서 나 빨리 탑승권 좀 예매 좀 해줘. 그리고 동행을 했던 걸로 확인이 됩니다. 동승이죠. 동승을 했을 때 택시기사와 동승을 했던 사람이 라스를 목격했을 때의 표정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동공이 확대돼 있었다. 그러니까 불안해 보였다. 흥분되어 있는 것처럼 보였다라는 진술을 합니다. 사람이 불안해 보였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렇게 공항에 도착한 그는 어머니에게 다시 전화를 합니다. 그리고 엄마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좀 상황이 안 좋은 것 같으니까 너 타기 전에 공항에 있는 의사한테 가보는 게 어때?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말을 들었던 라스는 그대로 행동합니다. 그 이유가 여러분이 방금 보신 그 행동이었습니다. 엄마의 말을 듣고 그대로 터벅터벅 걸어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뛰어나왔지요. 그 중간의 상황이 바로 그 상황입니다. 어떤 거냐면, 얘기를 듣고 이제 공항 의사를 만나러 직접 가게 됩니다. 그리고 만나서 짐을 놓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공항 의사는 이 사람 뭔가 지금 정서적으로 상황이 안 좋다, 이상하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이건 진료를 더 해봐야 되겠다, 여기서 끝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자기는 또 다른 진료를 해야 되니 공항 의사를 한 명 더 부른 겁니다. 근데 문제는 공항 의사가 제복을 입고 있었던 겁니다. 일반 의사복이 아니라. 그 제복을 입은 사람이 딱 들어오자마자 라스는 그걸 보고 기겁하듯 뛰어나간 겁니다. 그게 여러분이 보신 CCTV의 또 그 장면이지요. 바깥으로 뛰어나간 장면입니다. 그렇게 도망쳐버린 겁니다. 자, 여러분이 이제 보셨던 그 장면들, 그러면 이제 얼추 어떤 장면들이 연속적으로 이어진 건지 확인이 되실 겁니다. 그럼 저희 다시 한번 이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이런 장면들이 이어졌는지 말이죠. 처음과 이제 이 모습은 어떻게 달라 보이실지 궁금합니다. 라스는 들어옵니다. 엄마와 통화를 마치고 들어오는 모습이었지요. 공항 의사를 찾기 위해 뒤에 두리번거리며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들어왔던 라스는 분명 공항 의사를 만난 뒤 무언가 제복 입은 사람을 보고 놀라 도망을 쳤던 겁니다. 그렇게 이 공항을 빠져나온 그는 다른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영영 사라져버리게 됐던 거지요. 자,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종의 뇌피셜일 수도 있는데요. 4명이 누굴까요? 정말 존재할까요? 일단 목격자들이 중요합니다. 라스를 알고 있는 목격자들 말이죠. 지금부터 위에 나왔던 사건 순서대로의 목격자들 다 얘기해보면, 하나, 친구들입니다. 친구들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처음에 펍에서 있었던 사람들은 그냥 다툼했던 사람, 그리고 갑자기 나중에 나타나서 구타당하고 들어왔던 상황, 이걸 목격한 게 친구들이죠. 둘, 목격자가 승객이 있었습니다. 함께 택시를 탔던 사람, 동공이 확대된 것처럼 보였다. 이걸 미스테리하게 풀면, 야, 마약한 거 아니야? 뭔가 약을 해서 환각 증상이 보인 거 아니야? 근데 이거 다시 얘기해보면 꼭 그렇다고 사람이 그럴 수 있는 게 아니지요. 무언가 심리적인 충격 때문에 불안 증상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의사.
아까 말씀드렸던 의사가 왜 수술에 대한 얘기를 했을까? 이런 문제들까지 말이죠. 이제 그러면 뇌피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미스테리하게 끌고 가면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그 4명, 펍에서 싸움 일으켰던 그 4명이 마약했던 애들인가? 뭔가 이상한 애들인 거야. 걔네가 따라다니면서 납치한 거야. 아니면 따라다니면서 죽이려고 위협을 했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증거가 없습니다. 공항 어디에도 그들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펍에서 있었던 4명, 그리고 나중에 폭행을 당하고 와서 돌아와서 얘기했던 집단은 같은 사람일까요? 이걸 같은 사람인 것 같다라고 얘기한 건 같은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누구도요. 라스는 뭐라고 했냐면 자기가 폭행을 당하고 돌아와서 야, 내가 어제 그 펍에서 나하고 시비 붙었던 애들이 누구 고용한 것 같아. 고용해서 날 때리라고 한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걔네 러시아 애들이나 불가리아 애들 같아. 현지인들 같았어.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걸 조금 더 사실적으로 얘기를 생각해보면 펍에서 시비를 붙었던 사람들과 그리고 맥도날드 앞에 서 있다가 누군가에게 끌려갔다는 건 다른 사람일 수 있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 누군가가 불량배일 수도 있다는 얘기겠죠. 누군가에게 폭행을 당했고 거기서 무언가 충격이 왔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불안한 증상이 오기 시작했고 두려움에 대한 증상이 왔고 그거에 대한 보복, 무서움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점점 강해질 수 있었다는 얘기죠. 두려움 때문에 쫓아오는 것 같다. 내가 더 숨어야겠다. 그래서 엄마한테도 연락하고 카드도 막아달라고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CFC 500을 되게 의심스러워했다고 했지요. 이 CFC 500이 뭔지 아십니까? CFC 500은 항바이오틱스입니다. 뭐냐면 자기가 처방받은 약의 이름입니다. 종이를 보고 마약이다. 왜 그랬냐면 엄마한테 그 전에 전화해서 그 모르는 집단 애들이 나한테 마약 사게 하려고 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마약 얘기라며 CFC 500 자기가 산 약을 까먹은 겁니다. 적혀있는 CFC 500을 보고 이거 약이네, 마약이네, 엄마 CFC 500이 뭐야? 이렇게 됐던 거죠. 자기가 처방받은 약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는 왜 공항을 나왔을까요? 공항을 뛰쳐나왔던 이유, 무서워서 바깥으로 나왔다. 그럼 그는 어디를 갔을까요? 사실 이건 뇌피셜이지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는 집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독일 말이지요. 불가리아에서 독일로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비행기를 타고 2시간. 우리의 입장에서는 비행기를 타고 가니까 되게 먼 거리구나. 여기 유럽입니다. 불가리아와 독일은 자동차로도 갈 수 있습니다. 뇌피셜이지만 혹시 그는 여기 공항까지도 나를 쫓아왔다 라고 혹시 자신의 망상에 빠져서 난 여기에 대해서 도망을 가야 된다, 히치하이킹이나 혹은 다른 방식으로 내가 자동차를 타고 갈 수 있다 라고 믿고 이 공항에서 나와 다른 쪽으로 간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렇게 영원히 사라진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지요. 현재도 이 사건에 대해서 외국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뭔가 미스테리한 쪽보다는 사건에 대한 부분, 실종에 대한 부분으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두려움, 무언가 머리에 충격이 왔다. 그리고 분명 펍에서의 사건이 아니라 이건 그 이후에 있었던, 어떻게 보면 길거리에서였죠. 길거리에서 혼자 있었던, 친구들은 맥도날드에 있었고 혼자 있었던 사람을 누군가가 시비를 걸었고 거기서 있었던 충격 때문에, 왜냐하면 턱도 다쳤기 때문이죠. 머리에 왔던 충격과 두려움 때문에 그 이후에 자신이 한 행동, 그리고 자신의 기억, 망상, 두려움 이런 때서 나온 행동으로 나오지 않았을까에 대한 생각입니다. 해서 자기가 점점 어딘가 숨고 싶어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지금까지 확인이 안 되는 거 아닐까. 아직까지도 찾고 있습니다. 현재 DNA에 대한 걸 데이터베이스에 등록을 해놓고 유럽 전역에서 실종자와 관련된 부분으로 무언가 사체가 나오거나 시신이 나오게 되면
현재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이 드십니까? 정말 미스테리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누군가가 조직적으로 마약 문제 때문에 이 사람을 납치한 거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저희가 오늘 얘기한 것처럼 이런 쪽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라스트 미탱크 미스테리, 저는 이런 미스테리 극장의 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저희가 이제 전문가분한테 여쭤봤다고 했는데, 뭐 사실 지명 어떤 분인지 되게 유명하신 분이세요. 근데 잘못 얘기하면 또 여러분한테는 PPL처럼 들리실까봐 어떤 분이다라고는 얘기를 일부러 안 했는데, 저희가 그분께 여쭤보고서, 그러니까 이제 이비인후과에서 되게 유명하신 분이에요. 되게 유명한 우리 학회 회장님이세요. 근데 그분께 여쭤보고서 전달을 받았는데, 그 사건 정보에 대해서 제가 보내드렸어요. 이거에 대한 내용을. 근데 이제 보시고 말씀하신 건, 아마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공학 파열과 턱에 대한 부분 때문에, 그리고 약 때문에 이상 증상이 나올 수는 없고, 아마도 거기에 대한 쇼크가 심리적인 문제일 확률이 매우 높고,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심리적인 판단인데 낯선 장소에 갔거든요. 그러니까 불가리아. 그리고 거기가 여러분 아까 그게 포인트예요. 여기가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한테 봐서 불가리아고 저렴하게 노는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비자라는 섬은 좀 비용이 좀 있는, 그러니까 스페인에 있는 섬이죠. 그러니까 그 이비자라는 곳은 좀 그런 데지만 여기는 좀 저렴하게 놀 수 있는 그런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많이 놀러 오는 되게 그러니까 범죄가 좀 많아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저렴한 공간이다 보니까. 그래서 뭐 약도 그렇고 그런 공간일 수밖에 없는 공간이다 본데, 그런 공간에 혼자 있던 거예요. 혼자서. 이런 공간이 얼마나 무서운 공간이겠어요, 사실은. 근데 혼자 덩그러니 있었고, 친구들은 다른 데 있었고, 그러다가 뭔가 이제 이런 일들이 터졌고, 자기가 어딘가에 끌려가서 구타당하고 폭행당하는 문제면 굉장히 무서웠을 거예요, 사실. 이게 심리적으로 봤을 때는 쇼크가 오죠. 집단 폭행이니까. 그리고서 폭행을 당하고 나서 자기는 여러 가지로 무섭겠지요. 누군가가 자기를 뭐 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있고, 특히 이 공간에 있어야 되잖아요, 아직은. 그러니까 그런 불안감과 두려움이 계속 있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호텔에 있다라고 했을 때도 그런 생각이었을 것 같아요. 호텔 안에 있으면서도 얼마나 무서워요. 이 호텔이 싸거든. 그러니까 밖에서 나는 소리가 다 들렸을 거예요. 이 호텔 정보를 확인해보면 낡았다, 막 밖에 소리가 들린다, 이런 게 되게 그런 의견이 되게 많아요. 되게 저렴한 호텔이라서. 그러니까 계속 불안했을 거예요. 밤에 잠도 못 자고 무서웠을 거고. 그러니까 아마 점점 그 불안감이 강해지지 않았었을까라는 생각이고, 그러면서 더 심해지고 그게 너무 급격하게 다가와서, 왜냐면 혼자 덩그러니 타지에 그러고 있는 거잖아요. 자기는 부상을 당한 상황인데. 그래서 아마 이런 부상에 대한 고통보다는 아마 이제 정신적인 문제에 대한 게 더 크지 않았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이 공항도 안전하지 못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히치하이킹을 하던 뭐하던 자동차로 가야 되겠다라고 판단을 한 게 아닐까. 네, 그래서 그런 생각이어서 여러분께 이제 이 내용을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이게 외국에서 바라보는 관점의 사건이에요. 근데 이제 한국에서 바라보는 관점은 이제 미스테리하다, 이상하다, 마약인 것 같다, 뭐 이런 범죄에 뭐 이런 집단들이 엮여 있는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들이 너무 많아서 이제 외부에 있는 내용들도 좀 갖고 들어와서 이제 여러분께도 전해드린 거니까, 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심리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도 폭행을 당하는 상황에서 자기가 친구들한테 얘기할 때 어디인지도 모르고, 타지니까 어딘지도 몰랐을 거고, 말한 표현 중에 현지인이나 러시아 사람 같다라는 표현을 썼다는 건 얼굴만 봐서도 어느 사람인지도 몰랐던 얘기고, 국적도 몰랐던 얘기고, 대화도 안 되니까 언어도 안 통했다라는 얘기인 걸 보면 진짜 무서웠을 거예요. 대화도 안 통하는 사람이 뭐라고 말을 하는데, 나는 독일어를 쓰는데 대화는 안 되고 무조건 맞고, 얘가 뭘 얘기하는지도 모르겠고, 이러면 진짜 미치지. 뭐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아마 이제 그런 느낌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청 무서웠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그
두려움에 대한 거나 되게 강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에요. 네. 아마도 그러지 않을까 합니다. 이 문제는 경우의 수가 두 가지이기는 해요. 아직도 찾고 있어요, 유럽에서. 근데 이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해도 찾고 있냐면, 보시는 것처럼 이런 모습으로 찾고 있는 이유가 사실은 있어요. 이게 왜냐면,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 이제 충격이 와서, 어떻게 보면 이제 두려움 때문에 숨으려고 하는 행동처럼 갔을 거고, 자신의 기억을 점점 잃는 거거든요. 왜냐면 자기가 약을 탄 것도 잊은 거야. 너무 순식간에. 그러니까 어떤 얘기인지 아시죠? 자기가 순식간에 잊어버린 거예요. 그 CFC 500을 물어보는 걸 보면. 그래서 그런 상황을 보면 살아있을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데 자기가 누군지를 잊고 살고 있고, 워낙에 시간이 많이 지나 이제 외모부터 모습, 외형적인 게 많이 변했을 수도 있어서 현재도 그래서 그걸 기대하고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너무 충격을 먹어서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기억을 잃었을 수도 있는 거라서, 그래서 이제 이거를 지금도 네,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뭐 그렇게 들었습니다. 네, 그랬습니다. 근데 아무쪼록 무사히 돌아왔으면 네.